캐럿 주니어 디베이팅 과정에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베이팅 과정 시작에 앞서 디베이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에세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디베이트에 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디베이트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디베이트는 첫 번째, Presenting different perspectives. 즉 서로 다른 관점, 의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Persuasion and public speaking.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Decision making and consensus building. 공동의 이해를 도출해내고 결정에 다다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Critical thinking and analysis.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해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네, 바로 디스커션, 토론입니다. 디베이트와 디스커션,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디베이트와 디스커션은 다른 개념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구조, Structure. 목적, Goal. 어조와 분위기, Tone and atmosphere. 상호작용과 참여, Interaction and engagement. 그리고 결과, Outcome. 의 요소로 나누어 비교해 볼게요. 먼저 구조, structure를 살펴볼게요. 아래의 상자들은 각각 Debate, discussion. 중 어떤 곳에 속할까요? 상자를 마음속으로 옮겨보세요. 디베이트는 격식이 있고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갖고 있어요. 반면 디스커션은 비공식적이고 개방적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목적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디베이트는 정보를 공유하고 청중을 설득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면, 디스커션은 의견을 교환하고 특정 입장이 다른 것보다 강하다고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다음에는 분위기와 톤에 관해 볼게요. 디베이트는 대립적인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경쟁적인 분위기인 반면, 디스커션은 정중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협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은 상호작용과 참여에 대해 살펴볼게요. 디베이트는 공식적인 차례를 갖고 있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적은 반면, 디스커션은 대화의 흐름이 자유로워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 살펴볼게요. 디베이트의 결과는 승자를 선언하는 것인 반면, 디스커션의 결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디베이트와 디스커션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해당 자료는 워크시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디베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디베이트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럼 Is homework necessary? 라는 주제로 디베이트의 4단계를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디베이트는 맨 처음 오프닝 스테이트멘트, 개막사, 즉 모두 진술로 시작됩니다. 오프닝 스테이트멘트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각 팀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여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듯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활용한 오프닝 스테이트멘트 Is homework necessary? 라는 주제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Good morning, everyone. Today, I stand before you to discuss whether homework is necessary or not. 두 번째는 presenting arguments예요. 이 단계에서는 각 팀이 토론의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디베이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설득력 있는 presenting arguments를 위해 다음의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그럼 앞의 예시를 활용해 Is homework necessary? 의 presenting arguments를 만들어 볼까요? I would like to start by highlighting that homework is an effective way to review the lesson. I'll delve into my main argument that homework can give students great academic stress and pressure. 세 번째는 rebuttals예요. 이 단계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하는 시간으로 서로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합니다. 이 rebuttals 과정을 통해 디베이트의 강도와 깊이가 더해지며 각 팀의 논리와 주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럼 rebuttals 단계에서 꼭 필요한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s homework necessary? 에서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I see where my opponent is coming from, but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seeing homework itself as a great stress. 마지막으로 closing statement예요. 이 단계는 디베이트의 마지막으로 주장을 요약하고 토론의 결론을 강조하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론의 핵심 요약을 제공하고 토론의 결론을 명확하게 하여 입장을 강화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closing statement을 제시할 때 이런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그럼 is homework necessary?에 맞는 closing statement을 만들어 볼까요? Taking all the evidence into account, it is evident that homework is necessary because it helps students learn effectively. In light of the points discussed, it is apparent that homework is not necessary as it makes students feel pressured to learn. 지금까지 디베이팅의 4단계를 예문과 함께 살펴봤는데 각 단계의 예문을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I stand before you to discuss whether homework is necessary or not. I would like to start by highlighting that homework is an effective way to review the lesson. I'll delve into my main argument that homework can give students great academic stress and pressure. I see where my opponent is coming from, but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seeing homework itself as a great stress. Taking all the evidence into account, it is evident that homework is necessary because it helps students learn effectively. In light of the points discussed, it is apparent that homework is not necessary as it makes students feel pressured to learn. 디베이트에 관해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영상을 통해 참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에세이란 무엇인지. 둘째, 에세이의 3가지 메인 파트. 셋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에세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바로 증거와 분석을 통한 정보에 기반한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나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에세이의 3가지 메인 파트인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인 Introduction은 주제를 독자에게 소개하고 주요 주장이나 목적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죠. 이런 서론에는 다음의 3가지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바로 훅 문장, 주제의 직접적인 응답, 그리고 주요 주장 명시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 3가지를 살펴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려 합니다. 다음 2개의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독자의 관심을 끄는 훅으로 적절할까요? 왼쪽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신선한 과일을 즐긴다라는 문장으로 다소 평이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문장은 매 순간 새로운 자극과 풍부한 맛을 선사하는 과일은 입안의 천국입니다. 와 같이 과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더 효과적입니다. 훅 다음에는 direct response가 와야 하는데 이때 아래의 3가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둘째, 강력하고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aybe, probably, perhaps 어쩌면, 아마도, I think 제 생각에, I guess, 인 것 같다. 와 같이 약한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argument를 쓸 때에는 한두 문장으로 주요 주장을 간단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각 주장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인트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fruit? Why?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의 메인 argument를 살펴볼게요. Taste, smell, and color are what make apples the best fruit. 와 같이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언급해줍니다. 따라서 introduction을 완성하면 아래와 같이 hook, topic, arguments가 순서대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body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body는 introduction에서 언급한 주장을 풀어서 설명하고 묘사하여 주장을 강화하는 부분이에요. 문단의 수는 주장의 수와 동일하지만 참문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제 예시에 맞는 3가지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주장을 쓸 때에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1. Apples are my favorite fruit because of its sweet taste makes apples irresistible. 2. Apples have an appealing flavor. 3. Its burst of color in every apple bite is simply enchanting. 마지막으로 conclusion은 body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포함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주장을 요약하되 너무 자세하게 요약해서는 안 돼요.
주요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clusion을 완성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에세이의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Please don't forget the title of your essay. 그럼 끝으로 에세이를 쓸 때 유용한 표현들을 정리해 볼게요. 에세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영상을 통해 참고해 주세요.